자, 쉬셨나요? 혹시 뭐 누워있거나 그러지 마세요. 딱 집중해서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건축법에서 용어 정의를 잠깐 살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건축법은 여러분들 기본 우리 시험 문제가 7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7문항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잠깐 잡아드리면, 나중에 또 들어갈 때마다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용어정의 파트 있죠? 용어정의 쪽에 문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건축법의 적용 문제가 나옵니다. 자, 건축법의 적용 문제 또 들어갈 건데, 적용 대상이나 또 우리 일반적인 적용 대상에 관련된 행위, 자, 그리고 또 아울러서 대상 지역이 있죠? 자, 세 가지 것을 정리할 겁니다. 자,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물에 관한 것. 자, 그리고 대상되는 행위. 자, 그리고 건축법의 대상, 즉 적용되는 대상 지역입니다. 자, 이걸 정리할 것이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마 이번 차제는 여기까지 정리할 거고요. 이제 1월 달은 여러분 우리 건축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 절차에 관한 기본 내용을 정리할 건데요. 자, 이런 것들 체킹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축 절차에서는 주로 중심이 우리 건축 허가 그리고 신고 등입니다. 이게 이제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의 구조 등에 관한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법의 구조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 자, 또는 자, 일반적으로 건축법의 각 용어에서 우리 층수라든가 높이, 면적 등등입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들 외울 게 좀 많아요. 그게 많죠. 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공개공지라든가 또 대지안의 공지 뭐 등등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파트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파트는 우리 특별 건축구역이라든가 자, 또는 우리 결합건축도 있고요. 또 건축협정도 있고 또 이행강제금도 있고 하거든요. 등등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건축금 여러분 생각보다는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외울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한번 암기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를 반복해 가지고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할 것이고 이후 부분은 이제 1월 달에 들어갈 겁니다. 자, 출제되는 비중은 이래요. 용어정의 쪽이 기본적으로 1개 정도는 잡으시면 됩니다. 한 문제 정도. 자, 우리 건축법의 적용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죠. 우리 대상 물에 관한 것, 대상 행위,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지역 쪽도 나오긴 나오지만 좀 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행위 중에는 여러분 용도 변경 행위 같은 건 아주 잘 나오는 테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래도 한 2개 정도는 잡으시면 되겠다. 많이 나올 때는 3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들 얼추 잡아도 한 2개, 3개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2개에서 미니멈 2개, 3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건축허가 신고 등에 관한 것도 기본적으로 1개 아니면 2문제는 나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1개 아니면 2문제. 여기도 1개 아니면 다 골고루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기 내용은 전체 다 하기는 어렵고요. 이 내용은 이제 1월 달에 또 들어갈 것이고요. 이번 차제에는, 이번 11, 12월 달은 이 2개라도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양이 많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단계적으로 정리를 딱딱 해 나가세요. 그래서 11, 12월 달에는 일단 여기라도 완벽하게 좀 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되는 부분을 나중에 하나씩 더 보충해 가면서 양을 늘려. 그러다가 이제 적정 시점에는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것만 반복하는 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상 벗어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쫓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전부 다 공부할 수는 없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축법 7문항 나오면 7개 다 맞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표점을 잡으세요. 우리 건축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몇 개 맞아야 될까요? 물론 7개 다 맞으면 더없이 좋아요. 근데 미니멈 5개 이상은 우리가 일단 목표를 잡읍시다. 자, 그래서 실수라도 4개 이상은 나와야 되니까 5개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한 2개 정도는 모르는 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 5개를 하더라도 물론 다 맞을 수 있지만 또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못했거나 또 생각이 안 나거나 분명히 보긴 봤는데 숫자가 헷갈리거나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5개 이상을 목표로 잡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용어 정의는 그 정도 정리 드렸고 나머지도 용어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정리할 겁니다. 자, 오늘 차례는 여러분 이쪽을 보시면 건축법의 적용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 건축법이 적용이 된다. 지금 적용이 되는 것은 세 가지를 정리할 건데요. 자,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물건입니다. 자, 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이 적용이 된다. 자, 우리 법이 적용된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자, 어떤 의미로 이해할까요? 자, 우리 건축법이 적용되면, 법이 적용되면 우리가 행위를 할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허가라든가 내지는 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허가나 신고 등의 대상이 될 거다라는 것을 고려를 하시란 이야기입니다. 대상되는 물건에 관한 것은요. 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 건축물입니다. 자, 그리고 공작물, 그리고 대지, 그리고 건축 설비입니다. 자, 4가지 것이 건축법에 적용된 대상 물건이다. 그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건축물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또 공작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대지하고 설비 쪽은 아무래도 중요도는 좀 떨어진다. 하지만 기본적인 건 체킹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상 물에 관한 것 하나 정리해 주시고요. 자,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행위입니다. 자, 건축법이 적용된 대상 행위에 관한 문제,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행위에 관한 것은 자, 보시면 우리 건축 행위가 있습니다. 자, 건축 행위. 자, 5가지 행위를 공부할 거예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건축 행위가 있고요. 자, 또 대수선 행위가 있고요. 대수선입니다. 대수선. 자, 또 일반적인 분들 용도 변경 행위가 있고요. 자, 물론 이제 리모델링을 간단하게 개념만 좀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리모델링은 아마 여러분들 주택법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법 적용된 대상 행위는 요 3가지 행위죠. 건축 행위, 대수선 행위, 용도 변경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대단히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 행위를 가지고 여러 번 기출됐고 또 대수선 행위도 물어보고 다음 대수는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 보시고 또 용도 변경 행위도 여러분들 아주 출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물 용도를 바꿀 때 자, 우리 건축법이 적용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허가나 신고 등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든지 또는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알겠죠? 그런 것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리모델링은 개념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 자, 또 한 가지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지역입니다. 자, 우리 지역에 관한 것은 일반적으로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전면적인 적용 지역. 우리 건축법이 전부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이 있고 또 제한적인 적용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의 지역은 우리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고요. 이 제한적 지역은 우리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일부 규정이 적용 안 된다. 그래서 이 지역적에 관한 문제도 간간히 한번 출제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중심은 일단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라. 그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적용 대상 물에 관한 우리 건축물 개념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건축물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우리 건축법상 말하는 건축물 개념입니다. 자, 건축물을 개념을 보시면 자, 여기 전부 다 여러분 28대도 기출되기도 했고요. 우리 문제화가 되는 겁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느냐. 현재 2페이지 보고 있죠? 자, 거기 보시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그렇게 나오죠? 우리 건축물 개념은 자, 우리 분철하면 첫 번째 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자, 두 번째 개념이죠. 자, 두 번째 개념은 자, 지붕입니다. 그리고 기둥, 벽 있는 것, 자, 그리고 딸린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일단 제가 조사를 일단 뺐어요. 좀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들어갈 것이고. 자, 또 한 가지는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나오죠. 자, 우리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자,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건축에서 말하는 우리 건축물 개념이다. 그렇게 봐두세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시면 하나씩 이제 의미를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 토지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토지에. 그럼 여러분들 이 말은 혹시 여러분 수상건축물 본 적 있나요? 물 위에 짓는 건축물이죠. 일단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닙니다.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수상건축물은 우리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은 땅, 토지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작물 중에서 이 말 나오죠? 자, 요 개념에서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 우리 공작물이 뭘까요? 자, 공작물은 여러분 인공으로 만든 모든 시설물을 말합니다. 공작물 개념은 우리 인공으로 만든 우리가 만든 모든 시설물을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요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이 말은 건축물하고 공작물 개념 중에 어디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공작물이 더 큰 개념이에요. 건축물도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공작물의 일부입니다. 공작물도 큰 개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요건이 갖춘 놈이 건축법상 건축물이다. 그래서 공작물이 건축물보다 큰 개념이다. 공작물은 우리 인공으로 만든 모든 시설들을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특징이 있는 놈이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특징은 뭐냐면 자, 지붕, 기둥, 벽인데 조사가 중요해요. 자, 지붕 엔드입니까? 오합니까? 자, 지붕 과죠. 자, 이것을 지붕 또는 하면 틀립니다. 이게 지붕과입니다. 자, 그리고 기둥 또는 벽이 나오죠. 기둥 또는 벽입니다. 여기는 지붕과 하면 또 틀려요. 기둥과 벽 하면 틀려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 되기는 지붕은 필수입니다. 필수. 근데 기둥하고 벽은 또는이기 때문에 선택이에요. 선택. 곧 이 말은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다시 여러분 이해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 되기 위해서는 자, 지붕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점들 기둥. 자, 이렇게 기둥으로만 돼 있어. 자, 기둥으로만 돼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는 벽이 없다는 겁니다. 자, 벽이 없이 이렇게 기둥으로만 되었다. 자, 이래도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자, 한마디로 여기 건축물에 벽은 없어. 자, 벽이 없어도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또 한 가지. 일반점들 우리 건축물에 지붕이 있고 역시 여기는 벽은 있습니다. 자, 벽은 있죠? 자, 이건 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붕하고 벽이 있다. 자, 반면에 이 건축물에는 기둥이 없다. 자, 그래도 지붕하고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기둥벽 같이 있어도 돼요. 있어도 건축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일반적으로 지붕은 필수지만 기둥과 벽은 선택이다. 물론 둘 다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선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있어도 된다. 자, 그럼 여기 여러분 요 문제가 과거 문제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문제는 지붕 또는 해버리면 지붕이 선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틀린 점이 되는 것이고 또 기둥과 벽이 있어야 된다면 틀렸죠. 기둥 또는 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 지문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은 자,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지붕 또는 기둥 또는 벽을 있어야 한다. 자, 벽을 갖춰야 한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갖춰야 한다. 자,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 또는 기둥 또는 벽. 자,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여기 또는이 틀렸잖아요. 이 틀렸죠. 이 지붕 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이렇게 지문 처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붕과 기둥이 필수 요소이다. 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과 기둥이 필수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뭐가 틀렸나요? 자, 기둥은 필수가 아니에요. 알죠? 기둥이 없어도 건축물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벽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붕이 필수다. 자, 지붕이 필수이다. 이것은 맞죠. 그런데 기둥하고 벽은 선택이기 때문에 기둥이 없어도 건축물 될 수 있다. 그래서 또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되기 위해서는 지붕은 필수다. 근데 기둥하고 벽은 선택이다. 또는이기 때문에. 물론 둘 다 있어도 건축물은 맞아요. 둘 다 있어도 맞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건축물은 될 수 있다. 대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됐죠? 그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딸린 시설물이 나오죠? 자, 이 딸린 시설물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한옥으로 따지면 대문이나 담장 있죠? 이런 것을 전부 다 딸린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대문 담장도 건축물에 들어간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의 문제들은 이제 과거는 이쪽에 많이 초점 맞췄고 건축물을 물어봤어요. 자, 최근의 문제는 또 아래쪽을 잘 물어봅니다. 이런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소, 공연장, 사공이죠. 점포, 차고, 창고입니다. 점포, 차고, 창고. 여기도 건축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자, 우리 지하에 일종의 차고입니다. 지하의 차고도 건축물이 해당한다. 자, 건축물에 해당한다. 자, 이러면 맞는 지문이죠.
자, 지하에 있는 차고도 건축물입니다. 또 우리 보통 지하에 있는 창고죠. 창고도 건축물 해당합니다. 맞죠? 또 우리 고가에 설치되어 있는 공연장입니다. 자, 공연장도 건축물에 해당한다. 다 맞죠? 자, 그래서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입니다. 건축물 개념에 들어간다. 그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축물 개념은 다시 봅니다. 자, 여기 이제 건축물 개념이에요. 개념이고, 일반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리고 딸기 시설물도 들어간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 고가에 설치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물에 들어간다. 그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다. 자, 건축물 개념은 그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공작물을 정리할 겁니다. 자, 공작물은 여러분 굉장히 범위가 넓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들 우리 인공으로 설치하는 모든 시설을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자, 공작물은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우리 인공으로 설치하는 모든 시설이 다 공작물입니다. 자, 일단 공작물 개념에서는 여러분 꼭 기억할 것. 자, 우리 건축법이 적용되면 허가나 신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부하는 공작물은 한마디로 우리 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 법에 정리하는 것은. 자, 그럼 이 신고는 누구에게 할 거냐 문제죠? 항상 우리 건축법에서는 여러분 미리 다 잡아주세요. 이 신고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군구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들어가요. 건축법에서는 여러분 한 7, 80%는 다 시군구장 나오니까 일단 시군구장을 중심으로 하세요. 건축허가도 시군구장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은평구다. 거기 건축허가 받으려면 은평구청장에게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하고 제주는 자기들 할 거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에 신고해야 될 신고대상 공작물을 공부하는 겁니다. 신고대상 공작물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 작년에도 출제가 됐죠. 30에도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신고대상 공작물 거기 정해놨죠. 자, 보시면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표 나오죠. 또 2m 넘는 옹벽, 담장, 또 4m 넘는 강고탑, 강고판, 또 8m 넘는 고가수조, 또 8m 이하의 주차장이죠. 기계식 철거적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입니다. 또 6m 넘는 굴뚝, 장식탑, 또 기념탑, 골프 연상등 철탑, 또 통신용 철탑 나오죠. 또 5m는 발전 설비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것은 암기 딱 이렇게 해놓으시면 전부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암기 요령 거기 적어놨죠. 자, 보시면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자, 30도 넘는 지하 대피호입니다. 자, 30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표에서 자, 이 옹담이 두 할아버지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보통 할아버지 옹이란 말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옹담이 사광을 8고 8주 이하 한 해 이렇게 오시라고요. 자, 여러분들 지하 대표에서 두 할아버지가 자, 사광이라는 것은 고돌이 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고돌이 사광, 오강도 아니고 사광. 그리고 8고 8주 이하 한 해. 저기 이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전부 다 넘는입니다. 넘는 초과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넘는이거든. 근데 여기 주차장만 뭐죠? 이하입니다. 알겠죠?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용담이 사광을 8고 8주
이하네. 그렇게 외우세요. 자, 그것을 6굴에서, 지하 대표니까 굴도 있다. 지하니까 6굴에서 자, 장기 꼴통이, 자, 꼴통인데 그냥 골통이라고 쓸게요. 장기 꼴통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오발하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래요. 6굴에서 장기 꼴통이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오발하네. 이건 욕 같죠? 우리가 XX 하네 그런 욕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발하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어. 이 문제는. 알겠죠? 틀릴 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외우세요. 자, 문제는 외워놓고 이제 뭔지 모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외우고 갑니다. 자, 30 정도 넘는 지하대표에서 이 옹담이 사광을 팔고 팔주 이하네. 자, 6굴에서 장기 꼴통이, 자,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오발하네. 그렇게 외우세요. 자, 다시 말하면 요 지하대표죠? 30cm가 넘으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30이 안 넘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고 대상이 아닐 거다. 신고 대상 되려면 30cm 넘어야 되는 지하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하대표가 25제곱미터인 지하대표다. 이걸 건설한다면, 바닥 면적계가 25제곱미터라면 얘는 우리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신고할 필요 없어. 30이 넘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 옹담은 2m가 넘는 옹벽, 2m가 넘는 담장입니다. 자, 2m니까 여러분 옹벽이라는 것은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만은 옹벽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무너질 거, 산이 있으면 산사태가 산이 이렇게 가파려졌다면 산이 무너져 내리겠죠. 만약 주택이 있거나 그러면 여기에 무너져 내리면 주택을 산더미가 덮칠 것 아니에요. 흙더미가. 그래서 그걸 막고자 벽을 세우는 거죠. 이거 옹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옹벽. 근데 이 옹벽 높이가 2m가 넘는다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고 대상. 그래서 만약에 1m 옹벽이다. 이러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m가 넘어야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옹담, 2m 넘는 옹벽, 2m 넘는 담장이에요. 기억해 두시고. 자, 사광입니다. 자, 4m가 넘는 강고탑 또는 강고판입니다. 자, 어려운데 강고판 보인가요? 그 강고판이 4m가 넘을 때는 신고 대상이 되는 거다. 4m가 넘어야 돼요. 사광 기억해 두시고. 또 8고입니다. 자, 8m가 넘는 고가 수조입니다. 그럼 고가 수조는 우리 건물 옥상에 있는 물탱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그 물탱크 고가 수조입니다. 근데 이게 8m가 넘을 때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7m짜리 고가 수조다. 이러면 신고 대상 아니겠죠? 8m가 넘어야 되니까. 8고입니다. 자, 그리고 8주 이하네. 이게 여러분들 바로 뭐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8m 이하입니다. 주차장은 8m 이하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일종의 신고 대상 공작물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신고는 공작물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주차장 이하일 때 신고입니다. 그럼 만약에 초과가 된다. 초과가 되고 외벽까지 있어버리면 이제 허가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주차장은 8m 이하입니다.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6굴입니다. 자, 굴뚝이죠? 자, 굴뚝이 6m를 넘으면 다 넘는이라겠죠? 다 넘는 주차장만 이하니까요. 자, 그래서 6굴 6m가 넘는 굴뚝도 신고 대상. 또 6m가 넘는 장식탑입니다. 여러분 장식탑은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것. 자, 크리스마스 추리가 6m가 넘는다면 신고 대상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기념탑입니다. 6m가 넘는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장기. 자, 꼴통은 여러분 철탑이에요. 철탑. 근데 외우기 편하게 제가 꼴통이라는 말 썼어요. 골프 연수장용 철탑, 통신용 철탑입니다. 장기 꼴통. 말 만들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6굴에서 장기 꼴통이 그걸 보고 오발하네. 5m가 넘는
발전 설비입니다. 발전 설비는 5m가 넘어야 돼요. 그럴 때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고 대상 공작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죠? 30 넘는 지하 대표에서 이 옹담이 자, 사광을 팔고 8주 이하 안에, 꼭 이하 놓치면 안 돼요. 주차장만 이하입니다. 8m 이하. 자, 그리고 6굴에서 장기 꼴통이, 여기 전부 다 6m짜리들이에요. 6m 넘는 겁니다. 6굴에서 장기 꼴통이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오발하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암기만 해놓으면 다 그냥 맞추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봐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4m 장식탑이다. 그러면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7m다. 7m 장식탑이면 신고해야 됩니다. 6m 넘는 건 신고니까. 다 넘는 이기 때문에. 7m면 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6굴에서 장기 꼴통이, 자, 그걸 보고 뭘 한다고요? 오발하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하나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 대지하고 설비는 좀 간단히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대지는 뭐라고 나오죠? 필지로 나눈 토지입니다. 자, 필지는 여러분 소유권 개념이죠? 그래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한다. 건축법상 대지는 필지로 나눈 토지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미리 하나 비교를 드릴까요? 우리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입니다. 자, 건축법상 대지는 우리 각 필지로 나눈 토지,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우리는 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 대지는 필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1필지가 1대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필지 개념은 소유권 법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학교로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필지 개념이고, 여기 이제 비교를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도정법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대지 개념이 나오거든요. 나올 때 미리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정비법에서 대지는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합니다.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그래서 법에 따라 대지 개념이 좀 틀려요. 우리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필지로 나눈 토지다. 우리 정비법, 도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알겠죠? 그래서 미리 비교를 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에서 시험범위 대지 개념 2개 나오니까 건축법상 대지, 물론 중심은 건축법상 대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어차피 출제는 그렇게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개념 정도는 잡아두시란 이야기예요. 자, 건축 설비는 여러분 외울 것도 없죠? 자, 설비는 여러분 우리 건축물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비 문제 잘 안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건축물에 붙어있는 것들, 뭐 전기, 굴뚝, 승강기, 피레침 등등이 나오죠. 또 우편함, 또 저수조, 뭐 방범시설, 기타 등등 그 전부 다 건축 설비라고 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대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그 아랫부분입니다. 아랫부분에 오시면 우리 건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들, 아니하는 대상 물건들입니다. 건축이 적용되지 않는 게 5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아주 여러 번 물어보는 파트입니다. 자,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뭐 순서는 상관없고요. 자, 뭐가 나오죠?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자, 문화재 기억하시면 돼. 자, 문화재는 우리 지정문화재가 있고, 그 가지정은 여러분, 지금 용도, 우리 가짜가 임시이기 때문에 바뀌긴 바뀌었어요. 임시 지정문화재입니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가지정, 임시 지정. 그래서 문화재는 여러분, 우리 건축법 적용이 안 됩니다. 알겠죠? 문화재 건축법 적용 안 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경주에는 다보탑이다. 다보탑에 대해서, 여러분, 다보탑은 우리
용적률이 적용된다. 건축법 용적률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적용 안 되죠. 건축법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된다면 만약에 석가탑이 높다는 거죠. 높으니까 용적률 적용해가지고 잘라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안 받습니다.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자, 두 번째는 자, 철도, 궤도, 선로 부지란 말 나오죠. 자,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자, 운전 보안 시설입니다. 운전 보안 시설. 또 거기 플랫폼 보인가요? 또 보행 시설도 있고 보안 시설, 보행 시설, 또 플랫폼. 자, 그리고 급수, 급탄, 급유 시설이거든. 급수 등. 이게 여러분들 말 만들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플랫폼 때문에 뭐 말을 예를 들어서 운전 보안이니까 운보 풀 말이 좀 어려워. 그래서 외우시면 돼.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 보안 시설, 보행 시설, 플랫폼, 그리고 급수, 급탄, 급유 시설입니다. 급수는 물, 급탄은 우리 탄, 연탄 같은 거, 급유, 기름이죠. 자, 그런 시설 등은 건축법 적용을 안 받은 게 선로 부지에 있어야 돼요. 그거 기억해 두시고, 또 세 번째는 여러분 이건 아시겠죠? 자, 우리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입니다. 자, 통행료 징수 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내는 시설 있잖아요. 자, 이것도 우리 건축법이 적용이 된다면 도로 한복판에 이런 시설 들어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들어오죠. 우리 건축법상 도로 위에는 건축물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통행료 징수설이 있죠. 그래서 건축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행료 징수설도 건축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또 네 번째도 중요한 거죠. 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입니다. 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입니다. 자, 컨테이너 시설 아시죠? 컨테이너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 자, 근데 여기는 두 가지 것을 따라가야 될 건데, 첫 번째는 공장 용지입니다. 자, 그 부지가 공장 용지이합니다. 공장 용도여야 된다는 것이고, 용도 부지예요. 또 한 가지, 이동이 쉬운 것, 이동이 용이해야 돼요. 있어서 이동이 쉬워야 된다. 자, 이게 이렇게 하면 따라가야 됩니다. 컨테이너 간이 창고는 간이 창고이해야 되고, 공장 용도 부지에, 공장도 땅에 설치된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종의 여러분들 부지가 있는데 이게 공장용도 부지란 이야기죠. 땅이에요. 여기에 컨테이너를 설치했어. 컨테이너를. 그리고 이 용도는 창고죠. 그래서 이동이 쉬운 겁니다. 이동이 용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컨테이너를 자, 대지에 정착을 해버렸다. 정착했다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정착을 해버렸어. 자, 정착이 돼버리면 이 컨테이너는 이동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이동이 쉬운 거야 되기 때문에 대지에 만약에 정착이 돼버렸다면은 이동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대지에 정착이 돼버리면 저는 건축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되지 않으려면 이동이 용이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간이 창고예요. 대지에 정착이 됐다는 것은 뭐 시멘트로 부착을 시켜놨다면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이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또 다섯 번째는 우리 수문 조작실입니다. 자, 수문 조작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물. 알겠죠? 우리 댐 근처에 우리 댐문을 개방하고 닫고 하는 거 있겠죠? 그 수문 조작실입니다. 자, 이 수문 조작실도 원래 건축법 적용되면 댐 근처 같은 경우는 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건축물이 못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건축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것들 5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건축법 적용이 안 되는 것, 문화재 적용이 안 됩니다. 지정이든 임시정이든. 또
철도계도 선로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급탄, 급유시설들 적용이 안 됩니다. 고속도 통행료 징수시설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컨테이너 향한 간이창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수문 조작실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간히 비교점에서 물어본다면 이런 거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전통 사찰입니다. 자, 전통 사찰은 우리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건축법 규정을 하나 들어가지고 전통 사찰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건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맞는가요? 틀린가요? 자, 그러면 전통 사찰이라고 우리 철, 오래된 절. 자, 이것은 건축법 적용되지 않는다면 틀려요. 적용됩니다. 알겠죠? 적용된다. 자, 문화재에야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오래된 것은 문화재 지정이 됐다면 적용되지 않지만, 문화재가 아니라면은 일단은 전통 사찰이라도 건축법은 적용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적용이 된다. 그래서 뭐 규정에 특례 규정은 있을지언정 어쨌든 적용은 됩니다. 이제 문화재일 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또 일반점들 우리 운전 보안 시설 같은 것.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우리 지난번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종류가 물어보는 거. 운전 보안 시설, 보행 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 시설이에요. 적용이 안 됩니다. 통행력 징수 시설 적용이 안 됩니다. 또 우리 컨테이너를 향한 관이 창고 적용이 안 됩니다. 대신 이게 적용이 안 되기 위해서는 공장용도 부지, 그리고 이동이 용이어야 된다. 자, 그리고 수문 조작실입니다. 이 5개 암기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아래 문제 보시면 30하고 28의 문제만 빼놨거든요. 자, 하나 봅시다. 그 30의 문제 보시면 나와 있죠. 자, 신고 대상 공작물이 아닌 것하고 물어봅니다. 신고 대상 공작물이 아닌 것. 자, 거기 1번에 8m 통신용 철탑 보이죠? 그럼 여기 통신용 철탑은 6m가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되죠. 8m면 신고합니다. 자, 옹벽은 여러분 이 옹담 2m 넘으면 신고죠. 4m면 신고. 또 굴뚝 6굴 6m가 넘으면 신고죠. 8m니까 신고해야 되겠죠. 자, 또 4번은 지하저편은 30점부터 넘으면 되잖아요. 40은 신고입니다. 5번 틀린 게 장식탑은 6m 넘으면 6m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4m 장식탑은 신고 안 합니다. 6m가 넘는 것은 신고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인 것이고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2번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 자, 1번 여러분 컨테이너를 향한 간이 창고에는 주택이고 또 대지에 정착이 되어버리면 이동이 안 되죠. 그럼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철도 선로부지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적용이 안 되죠. 또 가지적 문화재 적용이 안 됩니다. 통행료 징수설 적용이 안 됩니다. 수문 조작실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적용 대상 물에 관한 건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적용 대상 행위가 보이죠? 자, 적용 대상 행위입니다. 자, 그 행위 중에서는 여러분 거리 건축 행위, 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대수선 용도 변경 리모델링 이걸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먼저 건축 행위가 나옵니다. 자, 건축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이 되는 것은 5가지 행위를 의미하거든요. 그것을 보세요. 자, 우리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이 있고 또 증축, 그리고 개축, 재축, 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은 이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입니다. 이게 전부 다 건축 행위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간단한 개념 보시면 신축이 뭐죠? 새로 축조라는 것은 새로 짓는 것. 신축. 자, 증축은
늘려서 짓는 것. 자, 개축. 우리 개량한다는 말 들어봤죠? 이것은 개축은 우리 개량해서 짓는 것.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걸 말해요. 개축. 자, 재축은 다시 짓는 겁니다. 자, 유사하지만 여기는 고치기 위해서 짓는 것, 철거하고 짓는 것이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짓는 것, 멸실돼서 짓는 걸 말해요. 자, 그리고 전부 다 여러분 건축에는 축이 들어가잖아요. 다 새로 축조하는 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전은 축이 없잖아요. 이전은 옮기는 거죠. 옮기는 것. 그래서 이전 개념이 건축이냐 아니냐 물어보는데 이전도 건축에 해당된다. 꼭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에 이전도 들어갑니다. 이전은 옮기는 거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건축에 관한 개념이 올해 30일 때 나왔고 약간 지엽적인 걸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꼼꼼히 좀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신축입니다. 자, 거기 정리해놨죠. 자, 신축 개념은 첫째가 자, 나대지는 여러분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아직 건축물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 축조하는 거죠. 나대지에 건축물 축조하는 게 신축입니다. 자, 반면에 또 우리 부석 건축만 있는데 주된 건축물을 축조했다. 이것도 신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신축 개념은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보통의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지가 있다. 자, 대지가 있는데 현재 나대지 상태다. 그럼 나대지 상태는 건축물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한다. 지은다는 이야기죠. 이거 신축이 되는 거죠. 신축. 자, 또 한 가지. 자, 나대지가 아니다. 자, 나대지가 아니라는 것은 현재 여기에 부속 건축물이 있다. 자, 부속 건축물이라서 창고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땅입니다.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나대지는 아니죠. 근데 창고만 있는데 여기에 회사 본사가 들어와 이렇게. 자, 주된 건축물을 지은 거죠. 주 건축물이 들어와. 이것도 신축이 되는 겁니다.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축조해도 신축이 된다. 그렇게 봐두세요. 자,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자, 증축입니다. 증축은 여러분, 뭐죠? 말 그대로, 우리 면적, 높이, 층수가 증가되는 걸 말합니다. 기존 건축물에다가, 자, 면적 여러분, 건축 면적, 연면적 다 들어갑니다. 또, 높이 또는 층수가 증가되는 걸 증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교점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볼까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건축물이 있다.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 2, 3, 4. 자, 1층, 2층, 3층, 4층입니다. 자, 높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이걸 높이라 그래요. 우리 지표면이고 우리 건축물 상단입니다. 자, 여기 사이를 건축물 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높이는 그대로인데 만약에 층수를 쪼갰다. 4층인데 이걸 나눠가지고 이게 4층이 되고 5층이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층수가 증가가 됐죠. 자, 그럼 층수가 증가되면 뭐가 증가되죠? 자, 보시면 여기 바닥 면적이 하나 더 붙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 4층 바닥 면적, 5층 바닥 면적이 더 붙었죠? 그럼 바닥 면적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것은 연면적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높이는 그대로 하더라도 높이는 그대로지만 층수가 증가하고 층수 증가는 연면적의 증가를 따라가는 거죠. 연면적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증축이 된다. 이렇게 봐두세요. 증축. 자, 반면에 여러분 개축입니다. 일단 개축하고 재축은 철거를 하는 겁니다. 기존 건축물에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합니다. 철거하고 기본적 종전 규모로 종전과 같은 규모죠. 종전 규모 범위로 다시 짓는 것을 개축. 자, 재축은 여러분 멸실된 겁니다. 멸실된 것을 기본적으로 종전 규모 이하로 짓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종전 규모 이하로 짓는 거다. 이하. 자, 물론 우리 동수나 층수 높이 이 부분이니까 이건 좀 더 다시 설명드릴 것이고, 일단 보세요. 개축하고 재축은 철거하고 짓는 것. 우리 인유로 철거시키고 다시 지으면 개축. 자, 재축은 멸실됐다는 말은 여러분, 만약에 수해가 발생했다. 수해. 물난리가 나가지고 집이 떠내려가 버렸다. 그러면 다시 지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재축. 그러니까 멸실된 것은 재축. 철거하고 지으면 개축. 이 두 개 개념 아주 잘 잡아두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개축은 기본적으로 종전 규모 범위입니다. 자, 종전 규모 범위라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련된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일반점들 우리 건축물에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합니다. 자,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 범위로, 똑같은 범위로 축조 짓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개축이 되는 겁니다. 이 개축은 철거하고 종전 규모 범위로 짓는 걸 말해요. 그래서 개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비교. 자, 만약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합니다. 그래서 종전 규모 범위를 초과해서 지어. 또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합니다.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 범위를 초과해서 짓는다.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철거한 건 똑같은데 여기는 초과가 되어버렸죠. 초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건축물이 있다. 근데 이 건축물이 연면적이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다. 그죠? 근데 이것을 전부 철거해 버렸어. 그래서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죠. 다시 짓는데 예를 들어서 이 건축물을 500제곱미터로 지었다. 자, 이렇게 지었다는 이야기죠. 철거해 버리고. 자, 그러면 종전 규모 범위를 초과해 버렸잖아요. 연면적이 훨씬 더 늘어났죠? 이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전부 철거했다는 것은 이게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럼 나대지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초과해서 짓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신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전부 철거하고 종전규모 초과, 그러면 신축이에요. 개축이 되려면 종전규모 범위로 지어야 돼. 여기 똑같이 300으로 지으면 개축입니다. 근데 이게 500이 되어버리면 초과된 거죠. 이럴 때는 신축. 또 일부를 철거한다. 일부만 철거해가지고 초과했다. 그래버리면 연면적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증축이란 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비교해서 봐놓으세요. 그러면 일단 개축은 종전규모 범위로 지어야 돼요. 철거하고 종전규모 똑같은 범위로 짓는 게 개축. 초과해버리면 신축 아니면 증축의 문제가 된다. 그런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재축이죠. 재축은 멸실된 거고 종전규모 이하로 짓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전규모 이하는 그 정의되어 있죠. 보시면 연면적 합계입니다. 자, 연면적 합계가 기본적으로 종전규모 이하가 돼야 돼. 이하는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보시고요. 또 일반적으로 층수나 높이, 그리고 동수가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이나 층수, 높이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하입니다. 이하. 대신 단. 자, 우리 동수나 층수, 높이는 종전 규모를 초과할 수도 있다. 초과가 가능하다. 이때 초과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법령에 적합해야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면적 합계는 이하여야 되고
동수나 층수 높이는 이하도 되고 초과도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종전규모 이하도 가능하고 초과도 가능하다. 근데 연면적 합계는 이하다. 자, 여기 이제 올해 물어봤던 문제 출제가 됐어요. 좀 더 확인할 겁니다. 이거 하나 비교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전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은 딱 두 가지가 포인트거든. 일단 이전은 우리 건축 행위에 들어간다는 거라고. 이전 개념은 여러분 그 나와있죠? 자, 주요 구조부를 꼭 이렇게 나옵니다. 해체하고 또 다른 대지에서 위치를 다른 대지로 그죠? 다른 대지로 위치를 옮기는 것,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이전이라고 한다. 자, 이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일단 이전 개념은 우리 건축행위에 들어갈 것이고, 저게 틀린 게 여러분 주요구조를 해체하고 틀렸죠? 그죠? 자,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입니다. 딱 기억해 놓으세요. 자, 여러분 주요구조부는 아까 했었죠? 내기바보 지주 이거 해체하지 아니하고입니다. 또 틀린 게 다른 대지 이거 틀렸죠? 다른 대지가 아니라 같은 대지입니다. 동일 대지입니다. 거기서 위치를 바꾸는 걸 이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또 바꾸는 것도 딱 두 가지니까 이렇게 보시고 일단 요 의미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하나의 대지, 우리가 같은 대지라고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대지, 다른 대지가 되겠죠? 다른 대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있어. 자, 보시면 있다. 자, 근데 이것을 위치를 바꿔야 되거든요.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이거 옮겨야 되는데 옮길 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해야 하거든. 그 네 말은 벽이나 기둥 이걸 철거를 안 하고 옮겨야 돼. 그럼 그런 건축물이 뭐였죠, 여러분들? 조립식 건축물. 알겠죠? 일반 여러분 이런 건축물은 이전이 안 되죠. 우리 콘크리트 건축물 어떻게 이전해요? 철거하지 않고는 이전이 안 되잖아요. 들어서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옮길 수 있는 건축물은 저 조립식 건축물 생각하시면 돼. 자, 이 건축물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옮기는 것. 같은 대지 내에서, 자, 같은 대지 내에서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옮겼죠? 옮겼다. 위치를 바꾸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전. 자, 반면에 자, 이 건축물을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이 건축물을 이렇게 옮길 수도 있다. 자, 다른 대지로 가버렸죠. 여기는 다른 데 옆 대지니까. 다른 대지로 옮겨버리면 이 대지에 건축물 하나도 없다면 뭐가 되버리죠? 신축. 만약 건축물 하나 있었다면은 증축이 되버리겠죠. 그래서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대지 내에서 위치를 바꾸는 거야. 같은 대지 내에서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에 있는 걸 이전. 옮길 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전이 가능한 건축물만 대상이 됩니다. 일반 콘크리트 우리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은 이전 안 돼요. 알겠죠? 이전이 가능하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립식 건축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같은 대지 내에서 옮기는 것을 이전. 다른 대지로 옮겨버리면 신축 아니면 증축의 문제가 될 거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개념 5가지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 또 한 가지 대수선 개념을 정리할 건데요. 이 개념은 10분 쉬었다가 여러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10분 쉴게요. 10분 쉬겠습니다.